미국민들은 이번 주말부터 1월 15일 사이에 $600씩 코로나 현금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미국민 $2,000 현금 지원안이 연방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지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오후 현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중부 한인의 연합회의 공명철 회장이 무혐의 판결을 받고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성탄 선물을 교환하거나 반품해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1억 5천만 명은 최소 $600씩 이번 주말부터 1월 15일 사이에 두 번째 현금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IRS가 가장 빠른 대상자들인 약 8천만 명에게 30일과 31일 거래 은행에 송금하면 1월 2일이나 4일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 시행되는 2라운드 미국민 현금 직접 지원이 이번 주말 시작돼 1월 15일에 종료될 것으로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000 인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2천여만 명에게는 1인당 $600씩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주고 2천여만 명에게는 페이퍼 체크를 우송하게 됩니다. 연방 재무부의 고위 관리는 대통령 서명이 늦어졌지만 직접 지원금 제공 일정은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30일과 31일 첫 번째 현금 지원금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관리는 1월 15일에는 직접 지원금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시한이기 때문에 늦출 수 없어 서명 전에 제공 일정대로 이번 주부터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은행들이 연말연시 때문에 실제 입금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600를 받게 되는 미국민들은 IRS가 은행 계좌 정보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로 대략 8천만 명으로 예상되며 30일과 31일 거래은행에 송금된 후 1월 2일과 4일에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주일 후인 1월 11일부터 자동 입금이 안 되는 2천만여 명에게 페이퍼 체크를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저소득층부터 일주일에 500만 내지 700만 장씩 발급해 우송해 주게 됩니다. 특히 미국민 1인당 지원액을 $600에서 $2,000로 인상하는 캐시 액트가 압도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될 경우 1인당 $2,000, 부부 $4,000, 부양자녀 2명 있는 4인 가정 $5,200로 대폭 오른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600를 이미 받았을 경우 $2,000에서 $600를 제외한 $1,400를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2라운드 현금 직접 지원금은 1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날까지 못 받으면 정례 세금 보고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법과 연례 세금 보고상 IRS는 1월 15일에는 미국민 현금 직접 지원금을 입금시키거나 체크를 발행해야 하는 조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 1월 15일까지 입금받지 못하거나 페이퍼 체크를 우송받지 못하는 미국민들은 1월 말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연례 세금 보고를 하며 현금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차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2020년 납세자 신분과 소득이 바뀐 미국민들도 연례 세금 보고 시 1차분과 2차분을 함께 신청해 리펀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 $2,000 현금 지원안이 연방 하원에서 3분의 2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표결에만 붙여지면 60명의 지지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000 지원안은 오늘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에는 실패했으나 이번 주 안에 표결에 붙이기만 하면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의 지지를 이끌어내 마의 60표 장벽을 넘어서 최종 승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에게 $600 대신 $2,000를 제공하자는 현금 지원안이 연방 하원에서 3분의 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극적으로 성사될지 최종 판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비록 표결 없이 가결할 수 있는 unanimous consent, 즉 만장일치 동의에는 실패했으나 상원 전체의 표결에만 붙여진다면 60표 장벽을 넘어 최종 승인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2,000 직접 지원안을 상원에서도 표결에 붙여
최종 가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표결에 붙일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는 만장일치 동의에는 일단 제동을 걸면서도 $2,000 지급안에 대한 절차를 시작했다며 표결에 붙일지 아니면 묵살할지 최종 결정하지는 못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앞서 연방 하원은 $2,000 지급안인 캐시 액트를 표결에 붙여 찬성 275대 반대 134, 3분의 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켜 연방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무려 44명이나 찬성했으며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를 포함해 21명이나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2,000 현금 지급안이 연방 하원에서 3분의 2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데다가 공화당 하원의원 44명이나 가세했고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묵살에 자동 폐기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상원 전체의 표결에 붙인다면 60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2명 이상을 끌어들여야 최종 가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마르크 루비오, 데이비드 퍼듀,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 등 자라명 12명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오후 현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권세중 총영사와 페니그로스 메이슨 디스트릭트 슈퍼바이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황원균 임시운영위원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며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한인들의 문화 공연과 교육 등 복합 기능을 본격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오후 현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인 동포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마침내 새 건물의 터를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영문으로는 K 커뮤니티 센터, 한글로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라는 현판이 센터 입구에 걸리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권세중 총영사와 페니그로스 메이슨 디스트릭트 슈퍼바이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황원균 임시운영위원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며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황원균 임시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세틀먼트 후 정확히 1년 만에 현판식을 하게 되었다면서 마무리 공사 후 다가올 3.1절 행사를 새 공간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사가 2월 안에 끝내가지고 이제 허가가 나오면은 사용할세 아큐페시 퍼밋이 나오면 바람은 3월 1일 3.1절 행사부터 동포사에서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세중 총영사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면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동포사의 수건이었던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협반식을 갖고 내년에 더욱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동포사의 구심점이 되고 또 동포의 권익 신장과 또 동포사회랑 화합하는 그런 안식처와 구심점이 되기를. 페니그로스 페어팩스 슈퍼바이저도 어려운 시기에 한인 커뮤니티에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면서 축하 인사를 남겼습니다. This has been a long journey, and we are now, several steps ahead on the journey. And so I'm very, very pleased to know that even just putting a sign up is a cause for celebration, especially this year. We need every little bit of celebration we can possibly have in this pandemic year. So congratulations to everyone who has worked so hard. 이로써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새로운 공간 확보로 한인들의 집회와 문화공연, 교육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일원 한인회들의 연합체인 동중부 한인의 연합회의 공명철 회장이 법정 투쟁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고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공명철 회장은 민사와 형사 등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전현직 회장들로부터 사의를 반려받고 회장직을 다시 수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닌슐라 한인회 전직 회장 등으로부터 민사 형사소송을 당했던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 공명철 회장이
12월 들어 4건의 민사 형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해 일시 물러났던 회장직에 복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명철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장은 페닌슐라 한인회 장세희 전 회장과의 분규로 비롯된 민사 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닌슐라 한인회 문제, 그 분규 문제는 2번의 토탈 4번의 법정 싸움에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 디스미셔 돼서 무죄로 이미 일이 끝났고요. 공 회장 측의 스티브 멀윈 변호사가 공개한 법원 명령에 따르면 공명철 회장은 지난 1일 요크타운 법원으로부터 모든 기소와 계류 중이던 4건의 형사사건들이 기각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16일에는 유폰뉴스 법원으로부터 계류 중이던 나머지 사건들도 기각돼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브 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공명철 회장은 이로써 모든 혐의를 벗게 됐으며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명철 회장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의를 표시했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의를 반려받아 내년 말까지 남은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의 동중부 한인 연합회 회장으로서 사실 교포사에서 한 분 한 분 교포들을 찾아뵙고 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 계기로, 이 시점 계기로 동포사의 우리 동중부 한인연합회는 한 발 한 발 교포들 옆에 다가갈 것을 천명드리는 바입니다. 공명철 회장은 페닌슐라 한인회 장세희 회장 측과 연합회 회원사 박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신변을 위협했다며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렸으나 통화 녹취록을 영어로 번역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해 모두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명철 회장은 모두가 코로나 사태로 힘겨웠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 한 해 동안 연합회 회원들인 전현직 한인 회장들과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한인들에게 봉사하는 공동사업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성탄절마다 크리스마스 쇼핑객들로 북적였다면 성탄절 이후에는 원치 않은 선물들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려는 사람들로 쇼핑센터는 북적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동안 반품이나 교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몇 달간 많은 소매업체들은 반품 정책에 더 관대해졌는데요. 교환하거나 반품해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성탄 선물을 받았다면 반품하기 전 교환, 반품 정책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매업체에서는 더 관대한 반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주문 처리와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품이나 교환 정책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환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매업체가 반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류 판매점에서는 탈의실 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번 입어도 반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밍데일이나 놀스트롬 같은 대형 소매점들은 교환이나 반품 기간을 60일 내지 90일 더 연장하고 있고 스킨케어나 의류 매장의 경우 반품 기한을 2배 늘린 바 있습니다. 사실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잘못 표시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교환을 수락하거나 환불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체는 환불이나 교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구매 시 정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럴 비즈니스 뷰로우는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반품 정책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물 받은 장난감이나 전자제품을 반품할 경우 겉포장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영수증과 원래 포장과 함께 지참할 경우에만 반품이나 교환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품 배송비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상점에서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제품이 고장난 경우 해당 품목에 워런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상점에서 반품 보증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에 찾아가 직접 반품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할러데이 반품 사기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영수증과 함께 포도 아이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품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상점은 할러데이 기간 동안 반품 기간을 변경하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